이 성폭법 그리고 아청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한 감청행위가 합법화되도록. 감청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보통 우리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통신비밀의 보호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률이에요. 근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딥페이크 방지법이 통과된 뒤에 이제 감청 합법화 논란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이 통과된 뒤 불붙은 감청 합법화 논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죠. 왜냐하면 그 소지나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관해서 이 부분이 법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했고 또 다른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을 두고 이제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자면 이게 아마 가장 문제됐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에 추가하자. 이 부분은 왜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을 굳이 성폭력 범죄로 뭐 할 이유가 있나요? 명예훼손이랑 모욕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범죄인데 이게 성범죄는 명예훼손과 모욕과 관련된 성범죄라고 한다면 뭐 통매음이 있죠. 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굳이 성폭력 범죄에 뭐 추가할 그 필요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이 성폭법 그리고 아청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한 감청행위가 합법화되도록 통비법을 개정하자. 이게 아마 가장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여요. 특히나 가장 문제되는 게 의심할 만한 자. 일단 감청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법안인데 보통 우리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통신비밀의 보호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법률이에요. 근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너무 법안 발의 자체가 좀 엉망이에요. 이 범죄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감청을 허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범죄가 예상되는 기준이 뭐죠? 뭐 누군가의 신고가 있으면 범죄가 예상되는 건가요? 이게 너무 모호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법 규정의 기준이 모호하면 수사기관의 권한이 많아지고 수사기관의 권한이 많아지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냥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예상되는 이유만으로 우편과 전화 등에 대한 감청을 이렇게 합법화하는 건 이건 아마 법안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청이나 뭐 우편물에 대한 검열은 기본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일반 국민에 대해서 뭐 범죄가 예상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뭐 통신의 감청을 허용한다면 이거는 뭐 추구하는 어떤 목적의 정당성은 당연히 있겠죠. 뭐 어떤 성범죄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 라고 하는데 그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아 보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야기되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아마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오늘은 그 감청법 좀 논란이 있었고요. 감청을 합법화하는 그거와 관련된 그리고 뭐 딥페이크물과 관련된 어떤 법안 발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